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뭘 했죠? 어떻게 여행 다니면 좋을까? 여행은 젊게 사는 것이다. 또 여행의 본질은 상징을 보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용, 봉, 신단수 이런 상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같이 여행을 떠나봤는데, 이번에는 진짜 상징의 하이라이트, 상징의 꽃, 더 이상의 상징은 없다. 여러분들이 기다려왔던 도깨비. 도깨비 드라마 보면은 굉장히 아쉬운 게 많죠. 뭐 준비는 많이 했는데 뭐 살짝 부족한, 뭐 2%가 아니 한 20% 이상 부족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도깨비는 과연 뭘까? 옛날부터 들려오는 도깨비 얘기는 많죠. 근데 오늘 드릴 도깨비 얘기는 도깨비 주제 하나만 해도 진짜 한 서너 시간 이상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깨비 상징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또 드릴까 합니다. 도깨비 상징 역시 전 세계에 없는 데가 없습니다. 도깨비 축제 웬만하면 다 할 것 같은데 많이들 잊어버려서 이제 안 하죠. 남미에도 하고 일본에도 하고, 저기 헝가리에도 도깨비 축제를 합니다. 우리만 도깨비 축제 같은 게 없고, 이제 도깨비한테 제례를 지내는 풍습이 이제 많이 남아있죠. 그 축제라고 하면 이제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런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이런 거잖아요. 일본의 맛들이처럼. 자, 그래서 이 전형적인 신라 시대의 그 귀면화라고 하는 이제 도깨비 기와인데, 도깨비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입에서 뭔가 나와요. 입에 뭐를 물고 있어요. 전 세계 도깨비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여기서 물이 나온다든가, 어떤 기운이 나온다든가, 어떤 뱀을 물고 있다든가, 담쟁이 덩굴이 나온다든가, 우리의 도깨비도 뭔가 입에서 나옵니다. 이 특징을 일단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도깨비 명칭은 아시아 지역, 뭐 한국, 중국, 일본도 도깨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라든가 티벳, 뭐 이런 지역, 캄보디아도 있고요, 태국도 있고, 인도네시아 다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명칭이 좀 달라요. 그쪽은 뭐 키티무카 또는 뭐 칼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유럽에서는 그린맨 이렇게 부릅니다. 그린맨. 왜냐면 얼굴이 그린색이에요. 그린색. 그래서 이제 담쟁이 덩굴 같은 게 막 나와요. 대표적인 거라서 그린맨이라고 하는데, 잭 인 더 그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상징하는 의미는 우리랑 같아요. 도깨비는 이제 크게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습니다. 귀신. 아주 악한 기운, 삿된 기운을 쫓아요. 두 번째는 전쟁의 신, 무신이죠. 무신 역할. 전쟁의 신, 치우천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못 들어본 사람이 많으실 거예요. 세 번째. 우주의 중심자리에 있는 이 도깨비. 우리 청룡백호 주작 현무 가운데 황룡이 있고 황곰이 있고 한데, 또 하나의 상징이 도깨비입니다. 우주의 중심자리. 도통신이죠. 도통을 내려주는. 도깨비가 없으면 도통이 안 돼요. 망령신에게 죄를 많이 지내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도깨비를 잠시 살펴보면, 유럽에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유럽뿐만 아니고 진짜 지구를 최초로 정복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카르 5세예요. 카르로스 5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집안이 있는데, 스페인 합스부르크 이제 집안으로 이제 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 가운데 보시면 도깨비 형상을 하고 있어요. 갑옷을 입고 있죠. 갑옷을 입은 도깨비는 전쟁을 나갈 때 전쟁의 신, 무신을 상징합니다. 나폴레옹 3세의 궁전이에요. 나폴레옹 3세. 나폴레옹,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폴레옹은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죠.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1세. 저는 나폴레옹 3세예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왕정이 이제 다시 들어서가지고 나폴레옹 3세가 뭘 만드느냐 하면 프랑스 파리를 만든 사람입니다. 지금의
프랑스 파리에 가면 나폴레옹 3세의 작품이에요. 유명한 그 건축하는 사람, 보방이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했는데 저건 나폴레옹 3세의 궁전 천장인데 그 천장에 도깨비도 있고 용도 있고 하여튼 별게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도깨비고 용이에요. 예. 이게 무슨 나뭇잎 같은 것들이 막 많이 있죠. 예. 전형적인 그린맨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용도 이렇게 두 마리 그려져 있고요. 이 사람이 이게 너무 심취해가지고 종교적으로 이 지금 불타서 천장이 없어져 버린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그 보물함에 가면은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가져다 준 이 중요한 이제 물주전자 같은 게 있어요. 물주전자 같은 게 거기에 이제 도깨비를 그려놨어요. 저 사람이. 이거는 뭐 에겐베르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귀족이죠. 굉장한 상징을 가져다 놨는데 이 궁전 저 가장 중심부 이 홀인데 저 12개의 도깨비가 탁탁탁탁 있어요. 이거 해석도 안 해주고 말을 안 합니다. 우주의 모든 그 것들을 이제 가져다가 이제 붙였는데 그러니까 행성들이 다 있어요. 헤르메스학을 한 사람이에요. 헤르메스. 헤르메스학은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헤르메스학. 복잡하니까. 자, 인간의 그 소우주가 우주하고 대칭이 된다. 이 대비가 된다. 그 소우주가 대우주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에요. 헤르메스학이. 어떤 우리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저기는 그 1년 365일, 12달, 24시간, 60초 이런 요소를 다 집어넣었어요. 저기. 이런 도깨비가 12개나 그려놓은 사람이에요. 헤르메스학이 굉장히 그 중요한 마술이거든요. 전승되어 왔던 마술이에요. 오래 살고 싶어 했던 사람. 자, 이건 키티무카라 그래서 캄보디아에 있는 사원에 있는 그건데 소를 탔죠. 소를 타고 왕관을 썼어요. 왕관은 도통한 사람이라는 의미죠. 해탈을 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소를 타야 돼요. 그 소를 누가 태워주느냐, 그 도통을 누가 시켜주느냐. 그 밑에 보면 도깨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운을 뻗어나오는 도깨비가 있는데 그 소를 타거나 코끼리를 타거나 아니면 말을 타는 모습으로 이렇게 어떤 득도를 했다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그 노자가 도가의 도주죠. 노자가 그 득도를 한 다음에 자기가 키우던 물소를 타고 서쪽으로 사라졌어요. 이게 도가의 파루도, 불교의 시부도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소를 잃어버렸는데 소를 찾아가서 어떤 소년이 소를 만나서 소에 등 타고 와서 이제 도하고 결합했다 이런 의미인데, 자 여기 마찬가지 캄보디아인데 그 칼리라고 하는 그 도깨비가 있어요. 밑에 그 위에 코끼리를 탄 득도를 한 그 성인이 이렇게 있죠. 도깨비 코끼리를 타고 있는 이 모습이죠. 막 구름이 막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찰에도 고려 시대에 만든 사찰에도 보면 소년이 말을 소를 탄 게 아니고 코끼리를 탄 모습이 있어요. 시부도가 아닌 그렇다고 코끼리 10마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저거는 이제 인도에 있는 신두교 사원이에요. 인도에 있는 신두교 사원. 도깨비가 몇 마리 있냐면 저기 지금 보이는 게 15마리예요. 너무 많아. 이건 인도 아니죠. 티벳. 티벳에 가면 있는 도깨비의 모습입니다. 뱀을 물고 있는데 뱀을 물고 있는 형상이 되게 많아요. 이런 그 키티무카라든가 칼리라고 하는 이런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 있는 도깨비도 어디서 왔냐? 그냥 중국 쪽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국 쪽에서 이제 그런 도깨비 형상 보여주는 우리의 도깨비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주로 이제 도철문. 저거는 이제 주나라 때 화로입니다. 화로. 연단술이라고 그래서 그 단약 들어봤어요? 단약? 서양에서는 이게 연금술이고 우리는 연단술이고, 서양에서 만드는 그 약이라는 것은 현자의 돌이고 금으로도 될 수 있고 먹으면 무병장수하고, 우리는 연단술이라고 그래서 단약을 만드는데 먹으면 무병장수하고 신선이 된다고 하는 그런 약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만들 때 연단수를 할 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깨비가 있는 데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어요. 고려시 때 풍로. 네. 도깨비가 들어가 있는 거. 네. 도깨비의 여러 상징 중에서 이 악을 물리치고 이제 전쟁의 신으로서의 등극을 하는 그런 장면은 이제 우리 치우천왕이 탕록에서 10년 대전쟁, 중국의 황제 헌원과의 10년 대전쟁 때 잘 나타나죠. 네. 자, 황제 헌원은요 귀신왕이라고 그러고 도깨비왕은 치우천왕 했어요. 황제 헌원이 왜 귀신왕이냐? 그 곤륜산에 가면 백택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네. 호랑이를 잡아먹고 사람이 말을 했다고 해요. 황제 헌원이 어느 날 그 곤륜산에 갔다가 백택을 만납니다. 근데 백택이 능력이 뭐냐면요 귀신을 다뤄요. 모든 귀신을 다 알아요. 만 개 이상, 만천 개 이상의 귀신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다루는 방법을 배워요. 황제 헌원이. 그리고 싸움터에 나갑니다. 근데 치우천왕은 도깨비 부대를 운영하는 거죠. 도깨비 부대. 그러니까 싸우면 항상 도깨비 부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도깨비는 귀신을 이긴다. 예. 도깨비 이름이 되게 여러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신도, 울로, 이매, 망냥 같은 되게 다양한 도깨비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추운 기운을 물리쳐서 봄이 됐다. 추운 게 이제 안 좋은 기운이잖아요. 어두운 기운이고 하니까 그 기운을 물리치는 작용을 하는 게 도깨비였어요. 우리 지금은 입춘 때 입춘대길 이렇게 쓰죠.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궁전에도 문설주에 도깨비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신도, 울루. 자, 태계이황의 고택이에요. 태계이황 선생님의 옛날 집인데 저기 신도, 신다가 아니고 도깨비 이름 할 땐 신도로 있고요. 저기 오른쪽에는 울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쌍둥이죠. 문을 지키는 그 신으로 작용하는데 여기 보면 문신호령, 가금불상. 문을 지키는 아주 신령한 그 신이 있으니 삿된 기운은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봄날에 도깨비가 등장해서 뭐 겨울을 물리치거나 악을 물리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 중국에는 지금 이게 신도울로예요. 중국 쪽에서는 아예 갖다 붙여요. 문에. 입춘대길이 아니고 춘분 때 갖다 붙여요. 못 들어오게. 예. 신도울로. 우표로도 나왔어요. 우표로도. 신도울로. 그 사람들은 이제 신에 대해서 아주 각별하니까. 그리고 입춘대길만 하면은 뭐 섭섭했는지 아예 문고리 자체가 도깨비로 모양으로 된 게 되게 많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신라시대에 이미 나왔어요. 신라시대 안압지에서 출토된 도깨비 문고리예요. 도깨비 문고리. 입에서 뭐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물고 있죠. 예, 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요 뱀을 물고 있는 게 아주 전형적인 그 특성이라고 하는데 유럽에 가면 뱀 물고 있는 도깨비들이 문고리를 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오히려 유럽에. 예. 문을 지키는 그 수호신이죠, 수호신. 여기 모차르트의 생가예요. 모차르트가 태어난 생가의 문고리예요. 예. 이걸 해설을 해달라고 그러면요, 거긴 사람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뱀 있죠, 뱀. 뱀은 그 허물을 벗잖아요. 그래서 의학과 관련된 그 거다 그래서 이제 대충 얼법을 해서 저기는 옛날에 약을 팔던 곳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약을 판 적이 없어요. 하여튼 거기는 춤의 왕의 집이었어요. 춤을 잘 추는. 그 집에 이제 모차르트 아버지가 이제 세들어 살았던 곳이거든요. 예. 도깨비. 자, 도깨비가 제일 많은 성당 입구입니다. 이건 어디에 있냐면요, 페루. 페루까지 내려갔어요. 자, 스페인인들이 이제 라틴 아메리카 다 정복했잖아요. 멕시코부터, 지금은 멕시코부터 해서 저 아르헨티나까지 쫙 정복을 했는데, 스페인인들이 가가지고 옛날 그 태양신들, 예? 잉카인들이 모셔던 태양신. 원래 잉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이라는 뜻인데,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잉카 제국 된 거죠. 원래는 4개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동서남북 4개의 땅. 가운데가 배꼽. 동서남북 4개의 가운데 배꼽. 쿠스코. 잉카의 수도 4개의 땅. 타완틴수유 중심 쿠스코에 있는 대성당이에요. 성모 승천 성당인데 도깨비가 와거락을 합니다.
이제 서양의 도깨비죠. 서양에서 얘기하는. 예. 뭐 죄를 지은 게 많은지 도깨비들을 와글와글 해놨어요. 8개, 2, 4, 6, 8. 8개의 도깨비를 갖다 놨어요. 잘 안 보이죠? 예. 조금 더 크게. 예. 똑같아요.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자, 헝가리에 모하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헝가리 남쪽에 모하치. 이 치, 패치, 모하치 할 때 치는 개발민족들이 옛날부터 들어와서 만든 그런 도시예요. 무슨 뭐 치하면 치성을 생각하는데 찾아봤는데 그거는 이제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모하치라는 곳이 예전에 오스만 터키가 정복을 해서 그 기독교 군대들이 몰살을 당했던 그런 곳이죠. 모하치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거예요. 기독교하고 그 이슬람하고의 그러니까 그 합스부르크와 기독교의 중심인 합스부르크와 이슬람의 중심인 이제 술탄의 군대하고 싸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인데 저희가 뺏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저런 도깨비 복장을 한 사람이 도깨비 모습을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언제 몇 월 며칠 날 모두 도깨비 모습을 하고 나타나라 그러면 전쟁에 이길 것이다. 그래서 오스만 터키 군대들을 다 물리칩니다. 전쟁의 신이 나타난 거죠. 그 전설이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겨울이 끝나는 시점에 6일 동안 부쇼야라시라고 하는 도깨비 축제를 해요. 추위가 또 물러갔다는 의미도 그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보시면 도깨비 탈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들어간 저 부쇼야라시가 워낙 중요하니까 예전에 도깨비 그 축제를 하던 나라 사람들 다 초청했어요. 그 옛날에 도깨비 축제했던 데가 되게 많아요. 폴란드 바로 위쪽이잖아. 슬라브인들. 폴란드, 헝가리, 예. 그다음 바로 옆에 슬로베니아, 그다음에 그 불가리아, 그다음에 세르비아 이런 데에 있는 도깨비 탈쓴 사람들 다 초청을 해서 같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런 팀들이 이제 오는 거죠. 도깨비가 불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다 모여서 이제 거대한 그 캠프파이어를 이제 하는 거죠. 예. 자, 이거는 디아블라다 댄스를 할 때 하는 복장이에요. 이건 어디냐면요. 이거는 볼리비아예요. 볼리비아 들어봤어요? 볼리비아? 옛날에는 그냥 잉카 제국의 한 그 나라의 일부분이었죠. 잉카 제국의 나라의 한 일부분이었어요. 잉카가 굉장히 넓은 땅이었어요. 굉장히 길고 넓은 땅이었는데 왜 저런 게 나왔냐? 디아블라다 축제라고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대규모로 행진을 하는데 이런 도깨비 복장을 가급적이면 화려하게 치장을 하죠. 이렇게 막 다녀요. 예. 무지무지 화려하죠. 자, 원래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원래는요. 우르 또는 우로스 섬에 사는 사람들의 모시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 이름이 뭐냐면요. 티우. 예, 티우예요. 북유럽 신화의 그 전쟁의 신, 뭐 불의 신도 티우예요. 많이 퍼져나가 있잖아요. 그 티우 신을 그 모시고 티우 신에게 경배를 하기 위해서 추던 춤의 일부예요. 야마야마 춤이에요. 야마야마 춤. 그 티우 신은 그 저쪽에서는 전쟁의 신이 아니고 광산이라든가 물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호수라든가 강을 수호하는 신인데 그 사람들의 동굴에 가보면요, 진짜 치우천왕의 모습 그대로 이렇게 도깨비 모습을 해가지고 앉아 있는데 막 초를 올려놓고 제물을 놓고 제를 지내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신이었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자 남미를 한 300년 정복을 합니다. 남미를 300년 정복을 해요. 예. 그 원래 오리지널 원주민 93%가 다 죽었잖아요. 원형의 문화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믹서가 돼가지고 기독교 축제하고 믹서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저걸 뭐 행진하는 것을 보고 이 스페인의 그 선교사 그 신부가 이제 적었어요. 저거 악마들이 걸어단 악마의 춤이다. 그래서 디아블라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볼리비아에 남아 있고요. 자, 일본에는 맞질이라고 하는 하나 맞질이라고 하는 행사예요. 일본에는 60만 개의 축제가 있는데 그 중에 60%가 맞질이에요. 맞질이는 이제 신에게 어떤 제사를 지낸다
하는 이제 축제죠. 또는 이제 그 축제에서 그런 제사에서 파생된 축제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나고야 아이치현에 있는 동쪽 시골 마을이에요. 600년 전통을 갖고 있는 그 마을에서 하는 하나 마을인데 도깨비가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약한 기운을 가진 사람들, 병들은 사람들이라든가 악한 기운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봄축제와 똑같은 거죠, 우리하고. 아카타현에서는 음력 그 12월 30날이죠. 음력 12월 30날, 또 31일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도깨비가 내려와서 게으른 사람들을 막 때린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잠좀 그만 자고 지금 봄이 왔으니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라고 이제 해석도 되는데, 그 외에도 도깨비 축제가 되게 많아요. 도깨비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의 신, 또 무신, 군신이라고 하는 이제 치우천왕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서울에 가면은요, 서울에 숲이 있어요. 서울의 숲 들어보셨어요? 요즘 한참 뜨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옛날에 비가 많이 오면은 이렇게 물길이 일시적으로 생겨가지고 섬처럼 보였다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사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까지도 치우천왕이 사당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는 탕록대전의 그림이 그려졌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한번 파괴하고 나서 일본인들이 그 우리의 그 신성한 장소를 그 없애버렸어요. 복원도 안 하고. 그래서 얼마 전까지 경마장이었잖아요. 말을 키우고 아주 냄새나는 그런. 그러다가 이제 추워가지고 서울이 숲이 됐는데, 그 사당에서 이제 나라의 그 안 좋은 기운, 뭐 전쟁의 기운이 있을 때 이상하게 붉은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하죠. 뭐 중국 쪽에서는 이제 그 무덤에서 피어올랐다, 붉은 연기가. 그래서 그 붉은 연기의 모습에 기를 만든 게 그 치우기 또는 두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두끼예요. 지금 저기 세워져 있죠. 왜냐면 서울의 숲에 가보면은 수도 박물관이 있어요. 수도 박물관. 수돗물을 공급하던 그런 장치가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곳이라 그 수도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그 앞에 이제 걸어져 있죠. 옛날 여기가 둑제를 하던 곳입니다. 둑제. 그래서 이 둑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요, 그 정조대왕께서 아버지 사도세자가 묻혀 있는 수원 화성인 행차했다가 돌아올 때, 서울로 돌아올 때 그 상황을 그린 팔폭병풍이 있어요. 병풍. 그래서 정조대왕이 가 있는 장소에는 저런 둑기가 다 있어요. 전쟁의 병주이면서 전쟁의 신이니까 그 무신이면서 이렇게 안 좋은 기운을 물리치는 그 치우천왕을 상징하는 그런 둑기를 들고 다녔다 이거죠. 몽골에 남아 있는 거죠. 몽골. 칭기스칸은요, 자기의 처소, 이제 원정을 많이 다녔잖아요. 몽골 초원의 그 처소 앞에 9개의 길을 세웠다고 해요. 9개. 그 전쟁 때는 검은색이고 평화 시대 하얀색인데, 지금도 몽골에는 그 정부 청사에 저 9개 길가 흘려져 있습니다. 칭기스칸은 이제 치우천왕을 모시고 다닌 거죠. 치우천왕을 모시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정복을 했던 걸 알 수 있고, 이순신 장군도 이제 둑대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밑에 보면 이렇게 빡치게 하는 부분에 도깨비의 모습을 걸려 있고, 조선시대의 방패예요. 도깨비의 방패. 전쟁을 위한 방패죠. 근데 저런 방패가 유럽에도 똑같이 남아 있어요. 네. 이것도 합수부르크 그 무기박물관에 가면 정말 없는 게 없이 정말 놀라운데, 이게 그 메두사가 아니에요. 메두사처럼 보이는데, 이게 뿔이 달려 있고요. 도깨비를 이제 입에 이렇게 갖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도 보시면 이제 입에서 어떤 기운이 나오는 도깨비의 모습, 조선시대 방패인데, 똑같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 보시면은 이제 똑같아요. 이제 그린맨.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엔나에 가면 악기 무기박물관에 이게 있어요. 도깨비. 전쟁의 신으로서 작용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아까 인스부르크, 지난 시간에 인스부르크에 있는 검은 성당 갔었는데, 거기 보면은 도깨비 벨트. 야,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아요. 도깨비 벨트를 차고 다니니까. 자, 자연질서의 그 중심 전통신. 말씀드렸죠. 동청룡, 서백호, 남주자, 북현무예요. 가운데 천자의 상징, 천신의 상징, 황룡이라든가 누렁곰, 황곰이라든가 있는데, 도깨비도 있다 이거죠. 우주의 중심. 도통을 내려주는 그런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통신으로서의 작용하는 게 되게 많은데, 이것도 전 세계에 똑같이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에도 있어요. 우리 백제에서 출토된
금동대학로죠. 예. 거기 보면 도깨비가 있어요. 도가에 그 상징적인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밑에는 용이고 위에는 봉황이죠. 밑에는 용이 봉황이 돼 있어가지고 상징의 그 아주 극치를 이루는 그런 건데, 전등사라고, 강화도에 가면 전등사라고 있어요. 현재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절이죠. 우리나라 불교가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만든 거예요. 사세기에 만든. 그래서 이제 증축되고 했는데, 전등사의 이제 대웅부전 내부에 가면 옛날에 스님들이 뭘 했는지 알 수 있는 그게 나옵니다. 이건 다 도깨비예요. 아마 이제 득도하려고 했었나 봐요. 득도하려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등사에 가면 저런 상징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웬만한 사찰에 도깨비 없는 데 없어요. 거의 다 있습니다. 소를 차고 소의 등을 타서 도와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되는 그 의미에 그 득도를 하려면 도깨비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그린맨 다시 들어갈게요. 그린맨도 우리 도깨비하고 똑같이 사땡 기운, 귀신을 물리치고 뭐 전쟁의 신으로서도 작용하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 남아있는 게 뭐겠어요? 도통이잖아요. 도통. 해탈. 여러분 산티아고 길 들어보셨죠? 산티아고 길. 스페인의 산티아고에 있는 그 순례길 사람들 막 가잖아요.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고. 들어봤어요? 하여튼 산티아고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린 산티아고 길만 아는데 유럽에는 이런 순례길이 되게 많아요. 해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갔어요. 누가 걸어갔냐면 프리메이슨이라든가 템플 기사단. 템플 기사단 하면 어디 다빈치 코드 영화 생각나죠? 맞아요.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 성당이에요. 노슬린 예배당인데, 영국의 그 약간 북쪽 스코틀랜드 수도 에딘버러 바로 밑에요. 에딘버러 바로 밑에 로슬린이라는 예배당이 있어요. 미완성 작품인데 완전 품질 보증, 너무나 잘 만들었다 이거예요. 노슬린이라는 뜻은요, 세대를 거쳐 전해져 온 오랜 지식. 네, 그런 뜻이에요. 노슬린 예배당. 근데 이 노슬린 예배당이 모든 기독교 사회에서 존재해 있던 도깨비 숫자보다 더 많아요. 120개의 도깨비가 있습니다. 120개. 이 조그만한데, 이런 것들이 와그라그래요. 그래서 도깨비로 인해서 해탈을 한 기독교 세계의 그런 인물들 이렇게 나오는데, 말 타고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 그 밑에 이제 도깨비가 있죠. 그린맨이 있는데, 해탈을 했다는 의미인데 누군지 몰라요. 자, 기독교 세계 최대 미스테리예요. 이게 해석을 안 해줘요. 이건 어디에 있는 거냐면 독일의 밤베르크라는 데가 있어요. 독일의 5대 도시예요. 독일인이 치는 5대 문화도시, 관광도시, 독일의 로마라고 하는 곳이에요. 밤베르크 대성당에 미스테리 인물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해설을 안 하는데 제가 해설해 줍니다. 도통한 사람이에요. 도통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인데 소 대신 말을 탔어요. 중국에서는 말 탄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그런 식으로. 중국을 닮으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사람 말 탔어요. 왕관을 들고 도깨비에 의해서 해탈을 했다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이제 지금 말고 그전 교황 은퇴한 교황 아시죠? 기독교 사상 최초로 은퇴한 교황이 있어요. 지금 교황 그 전에 은퇴한 교황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었던 곳이에요. 레겐스부르크 독일. 아주 이상한 성당이에요. 생김새도 이상하지만 뭐 좌우대칭도 아니고 상징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외벽에 이제 가장 강력한 상징 그린맨 위에 해탈을 얻어서 그것도 이제 뭡니까? 사자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죠. 자, 지금까지 알려졌지 않은 그 상징 중에 이제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어디 안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어디 책에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제가 하는 얘기가 뭐 100% 맞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독교 세계는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는 이것들인데, 바로 이게 유럽 역사의 가장 비밀이에요.
유럽사의 가장 비밀. 도깨비의 역할이 세 가지로 작용하는데 유럽에서도 있었다라는 거. 자, 이번 시간을 끝으로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